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된 이재명, 오로지 본인 권력 독재를 위해 중국 공산당의 빌부터 온갖 범죄 다저지르고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중국인 투표권을 부여해주고 검찰 폐지시키고 선거 수사 못하게 막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행동이 무슨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와중에도 부정선거의 증거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투표용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좌우 여백이 틀린 투표지에 인쇄 찌꺼기가 달려있는 투표지, 검정색이어야 할 글자와 테두리 선의 붉은색 인쇄 투표지 등 증거가 넘쳐납니다. 이러는데도 부정선거 아니라는 자는 무엇일까요? 부정선거 꼭 밝혀내야만 합니다. 오늘은 그 증거들에 대해 소상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런 빳빳한 신권투표지가 뭉텅이로 발견됐습니다. 한눈에 봐도 정상 투표지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개인이 투표용지를 접어 넣었는데 상자 속에서 휘날리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 다발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또 스캔 시 색손실로 인해 검정색이 아니라 붉게 나타난 흔적도 포착됐습니다. 이번엔 잘라져 있는 투표용지를 테이프로 다시 수정한 투표용지도 발견됐습니다. 사전투표 때도 관리관이 직접 날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도장이 등장했습니다. 선관위는 인력 부족 문제라며 핑계를 댔습니다. 이어 발견된 일장기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는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뭉개져 빨간 원처럼 보이는 투표지를 말하는데, 이로 인해 다른 후보들의 표는 무효표 처리됐습니다. 도장을 찍은 공무원도, 이를 본 사람도 없었다. 투표장 개표장에도 없었다. 즉 누군가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화살표가 찍혀있는 투표지. 원래 투표지는 돌돌 말아 화살 스티커로 고정됩니다. 투표용지를 풀고 실제로 인쇄하려면 스티커 제거 후 인쇄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검표에서 발견된 문제 투표용지는 스티커가 붙은 채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화살표가 아예 인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이미지 파일을 재인쇄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파주시을 재검표에서는 초록색 배춧잎 투표지 2장, 화살표 인쇄 투표용지 1장이 발견돼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사전 투표용지가 출력될 수도 없고 투표자가 받을 리도 없고 개표 과정에서도 유효표로 분류됐다는 점. 이는 개표 후에 집어 넣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투표 기록, 개표 기록에도 없는 투표지입니다. 명백한 조작 증거입니다. 또 투표지 규격이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정규 규격 100g, 비정규 규격 150g, 한눈에 보일 만큼 차이가 납니다. 인쇄업체 창문을 검은 종이로 가리고 휴대폰도 못쓰게 한 채 불법 투표지 인쇄 작업에 들어갔다는 제보도 나왔습니다. PGN으로 변환되지 않아 도장 주변에 흰색 사각형 흔적이 있는 JPG 형식 투표지, 찢어진 투표지, 계속해서 나오는 빳빳한 신권 투표지들, 고무줄로 묶인 부분 외에는 휘어진 곳이 없습니다. 투표함 보관 장소에 들어가 봉인을 해제하고 투표지를 투입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부정선거 본질을 외면한 채 불법 계엄 초점만 맞추는 미친 언론들이 자유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오직 계엄 시에만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합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가운데 윗부분에 인쇄 자국이 있는 투표지들은 무려 300에서 400장이 연속해서 목격됐지만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이의제기를 기각했을 뿐 아니라 감정 목적물로 유치하지 않고 조서에도 기재하지 않는 충격적인 모습이 등장했다고 남겼습니다. 또한 투표지들이 본드로 서로 붙어있는 상태로 40장 가까이 발견됐고 테이프가 붙어 훼손된 투표지,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들이 나와 변호인단이 계속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남겼습니다. 인쇄업계 은어인 이발인은 인쇄할 때 정교하게 재단되지 않은 채 끝자락이 붙어있는 현상으로 인쇄 전문가들은 오직 인쇄할 때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은 채 조각을 맞춘 사전 투표지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원고 측 변호인들과 참관인들은 위조 투표지의 QR코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 위조하지 못하고 테이프로 붙였을 것으로 추정했다고 남겼습니다. 기표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유권자 일반의 정상적 기표행위 결과로 보기 힘든 것들이지만 대법관들은 모두 유효표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역시 빳빳한 신권 다발 투표지들이 다수 목격돼 원고 측이 사진에 담았다고 남겼습니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합리적 의심조차 포기한 채 증거조사 요구를 묵살했거나 감정 목적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남겼습니다. 원고 측은 일부 접힌 흔적에 대해서도 한 장 한 장 접었을 때 생기는 예리한 접힌 자국이 아닌 한 다발로 묶여있는 묶음을 접었을 때 생기는 덜 날카로운 자국으로 보였다고 남겼습니다. 심지어 재검표에서는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백지에 기표된 8장의 투표지를 노태학 등 대법관들이 괜찮아 보인다며 모두 유효표로 인정해 국민의 격한 반응을 야기했다고 남겼습니다. 이처럼 비상식적인 대법관의 판단은 부정선거 파문이 재점화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남겼습니다. 투표록과 개표록 어디에도 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를 처리했다는 기록은 없었다고 남겼습니다. 특히 접힌 자국이 없는 투표지는 원형 보존되는 형상기억용지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선관위 답변에 민심은 폭발했지만 좌편향 주류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지 않아 이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남겼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정의 증거들이 나와 이의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증거로 채택한 게 거의 없는 말도 안 되는 반민주적 재판 진행이 이어졌다고 보이콧 선언 배경을 밝히고 대법원이 이 정도인 걸 보면 대한민국이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탄식했다고 남겼습니다. 위조 투표지는 규격 용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추정을 검증하기 위해 루페 사용이 가로막혀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남겼습니다. 앞서 인쇄 전문가들은 법원의 증거물 감정 과정에서 루페를 통해 망점을 확인함으로써 진위를 가릴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고 남겼습니다. 루페는 인쇄업자들이 사용하는 돋보기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인쇄 재질을 감식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확대함으로써 이미지 표면을 훨씬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남겼습니다. 실제 투표지는 표면이 거칠고 불규칙적이며 조악하지만 위조 투표지라면 망점이 정교하고 규칙적이라고 합니다. 루페를 사용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남겼습니다. 망점은 잉크가 묻는 최소 단위 면적입니다. 돋보기로 확대하면 거칠고 투박한지 매끄러운지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투표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쇄된 기표 투표지가 투표함에서 나왔다는 것은 투표소에서 떨어진 곳에서 컬러 인쇄기를 사용해 인쇄한 뒤 다량 반입했다는 증거라고 인쇄 전문가들은 의심한다고 남겼습니다. 반면 레이저 프린트는 한 번에 뿌려지는 고체 토너 가루를 가열시키는 방식이므로 상대적으로 불규칙한 망점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사전투표소 잉크젯 프린터는 레이저보다 성능이 낮아 가장 거칠고 불규칙한 망점이 발견된다고 전문가들은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사전투표소에서 쓰는 잉크젯 프린터로는 나올 수 없는 색상 투표지 등장도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투표지에 녹색과 붉은색 선이 있어 원고 측이 사진으로 찍어 근거를 남겼다고 남겼습니다. 해외 사례와 선관위 헌재의 문제도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 2021년 캐나다 총선에 개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당 성격 정당을 지원하기 위한 개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선거엔 개입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중국인 관련 의혹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어를 모국어로 보이는 여성이 이재명 투표용지를 들고 인증하며 SNS에 게시했습니다. 투표소 촬영은 불법이고 그 중국인 여자가 투표소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선관위는 설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 관리 부실로 신촌에서는 관내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들고 식당 가서 식사 촬영 후 다시 기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는 대리투표 이중투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봉인지 훼손도 논란입니다. 선관위는 오해이며 이전에 떼었던 자국이라고 주장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신권투표용지는 모두 이재명 후보에게 몰려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 문영배는 의혹만으로 위기 상황이 아니다라며 개헌 판단을 부정했습니다. 헌재와 선관위는 이미 강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 8대0으로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면 안 된다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 중 6명이 선관위 출신이며 팔이 안으로 굽는다한 몸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문영배는 TF를 직접 임명했고 TF는 재판 일정 자료 작성 등 결정적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들 내란죄 제외 권고, 증거 요청 기각, 발언 시간 제한 등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또 의혹이 있던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소각 의혹이 있었고 이천시청 옥상에서 60대 사망자까지 발생했지만 메이저 언론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주권자의 의지로 결정돼야 합니다. 부정선거라는 팩트는 투표용지부터 중국인 투표권까지 모두 얽혀 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한두 개가 아닌데 왜 쉬쉬합니까?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내란은 누구의 것인가? 이제 가장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내란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붙어야 하는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해제 요구가 들어오자 6시간 만에 이를 수용한 대통령인가? 아니면 위증시인, 시간 순서와 어긋나는 진술, 원본이 확인되지 않는 메모, 이런 불완전한 증거들에 기대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린 세력인가? 표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이 투표로 선택한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릴 때 필요한 것은 어떤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탄탄한 사실과 증거입니다. 내란은 처음부터 하나의 정치적 프레임으로 작동했다. 그 프레임 위에 세워진 탄핵은 지금 형사재판에서 드러나는 사실들 앞에서 중대한 하자를 드러내고 있다.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을 취약한 증거 구조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진술에 기대어 자리에서 끌어내린 행위야말로 장기적으로 헌정 질서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진 커밍스가 한국과 중국이 연루된 글로벌 부정선거 네트워크에 대해 미국 FBI가 대규모 국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수사는 중국 공산당 정부를 배후로 직접 지목하고 있어 미중 안보 충돌이 본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발표된 FBI의 공식 조치가 단순 사이버 범죄 보고서가 아니며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을 겨냥한 미국과 동맹국의 공동작전이 이미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해커 체포,
FBI 사이버부 부국장 브렛 리더맨은 미국과 동맹국이 합동으로 사이버 적대 세력을 체포 중이라고 발표했으며 현재 5명의 중국발 해커가 이탈리아에서 체포된 사실을 공개했다. 이 중 중국 국적의 시주에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서버 수만 개를 공격한 해커그룹 하프니움의 중심인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 지시 명확화. FBI는 이번 해킹 공격이 중국 정부나 국가안전부의 직접 지시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명확히 밝히며 사실상 중국 정부의 미국 핵심 인프라 직접 공격으로 분류했다. 레드라인 발언. FBI가 이들을 미국으로 소환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미국 외교의 레드라인에 가까운 발언으로 미국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전쟁 행위 수준으로 규정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낸 시점과 맞물려 최근 캐시파텔 FBI 국장이 한국, 일본, 중국을 방문한 것이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한국이 중국발 사이버 위협의 경유지로 분류될지 아니면 공동대응에 참여하는 핵심 동맹국으로 명시될지에 따라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미래 안보 협력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전산학 박사 장재원 박사와 함께 부정선거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그 구조와 위험성을 짧고 명확하게 짚어봅니다. 선거 시스템이 노출될 수 있는 보안 위협과 개선 방향을 핵심만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재원 박사는 육군사관학교 졸업 34기로 미 해군대학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와 오레곤 주립대학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육군본부에서 근무하였고 국군기무사령부 전산과장, 국방대학교 전산학과 교수를 지내 전산학 업계의 전문가이다. 특히 전산학에 대한 이론 지식뿐만 아니라 육군본부와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재직하며 체득한 탄탄한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장재원 박사는 국내에 현존하는 전산 전문가 중에서도 특히 공기업 전산 시스템에 관한 한 1인자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부정선거 진실찾기 운동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정선거가 한 번만 더 일어나면 210석까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21대 총선 때도 저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당시 많은 유명인사들이 이미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기에 저는 응원하며 지켜봤지만 민경욱 의원 사례부터 배춧잎 투표지 논란까지 결국 제대로 규명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4월 10일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다 한 번만 더 부정선거가 벌어지면 210석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위기감이 들었고 그때부터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는 일에 뛰어든 지 1년이 넘었습니다. 12.3 계엄 당시 계엄군들이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된 것에 대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진 찍는 모습 자체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서버 캐비닛 안에 들어있는 라면 박스 크기에 의해서 3억 원대 슈퍼컴퓨터입니다. CCTV에 공개된 건 그저 겉모습일 뿐이고 핵심은 서버 캐비닛을 열면 렉 형태로 장착된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그중 선거 관련 데이터를 검색 추출해 복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어 그렇다면 유권자의 인적 정보와 투표 이미지 같은 선거 핵심 데이터까지 모두 복사해 갔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는 단호하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포렌식 과정에서 유령 유권자 예를 들어 실제로는 사망한 100세 이상의 고령자가 투표한 것처럼 나타나는 기록가 나오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계엄군 수색 이후 선관위가 서버를 교체한 것이 분석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도 그는 영향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필요한 자료는 복사됐고 일부 슈퍼컴퓨터는 통째로 반출했을 가능성도 있어 서버 캐비닛 내부가 비어 있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져간 정보에서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것이라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래프 분석으로 이미 부정선거는 검증됐고 이제 서버 포렌식으로 한 번 더 교차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버에서도 분명히 나오겠지만 내가 분석한 바로는 지역구에 가짜 국회의원이 50명, 비례대표에 20명, 총 70명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프만 봐도 가짜라는 게 이미 드러난 상태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사전투표 조작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지역구 사전투표 조작은 N의 배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포렌식을 통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례대표 사전투표 조작에 대해서는 특정 정당의 표를 다른 정당에서 빼앗아 선관위가 낙점한 정당으로 옮기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역시 서버 포렌식을 진행하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사전투표 조작 방식 공식은 먼저 사전투표 선거인수, 즉 이른바 들러리표의 특정 보정값을 적용해 몇 배수 방식으로 조작할지를 미리 정한다고 한다. 이렇게 정해진 값이 바로 A값, 즉 선물처럼 추가로 얹어주는 인위적 가짜표의 수다. 이 과정에서 4분의 1 4의 배수, 3분의 1 3의 배수 등 어떤 배수를 쓸지 사전에 결정한다. 다음으로 들러리표 중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한 표를 따로 골라낸다. 마지막으로 선관위는 한 번에서 정한 A값과 두 번에서 골라낸 실제 득표를 더한 수치를 사전투표 득표수라고 발표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장재원 박사는 그래프로 이미 선거 부정이 밝혀졌다고 주장하였다. 아래의 하남시장 선거와 용인시장 선거는 정상 그래프이다. 당일 투표에서 이긴 후보는 사전선거에서도 이기는 양상이 나와야 한다.
아래는 통계의 원칙상 발생할 수 없는 변칙 그래프다. 당일 투표에서 이긴 압승을 거둔 후보가 사전선거에서는 대패하여 낙선하였다. 이와 같은 기현상은 선거 조작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변칙이 50여 개 발견되었다. 서버 포렌식을 통해 부정선거를 검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산학 박사 장재현 씨는 서버 포렌식을 통해 프로그램을 복귀하면 사전투표에서 유권자가 3명 들어올 때마다 혹은 4명 들어올 때마다 자동으로 특정 후보에게 가짜표가 한 표씩 추가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사례로 추미애 전 장관을 들며 사전투표 기간 중 4월 10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약 1만 표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박사는 이어 계엄군이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복귀하면 이러한 구조가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버 포렌식을 통해 과거에 몇 표가 추가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재현 박사는 그렇다. 서버 포렌식을 통해 프로그램을 복귀하면 지역구에서는 어떤 N의 배수 방식을 적용했는지 몇 표가 더해졌는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비례대표의 경우 다른 정당에서 표를 빼앗아 선관위가 지정한 당으로 옮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분석하면 이 과정도 모두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본투표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는 패배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는 것에 대해 장재현 박사는 유권자 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득표율은 거의 동일하거나 1% 정도만 차이가 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 박사는 유권자가 100명에서 200명 정도로 적으면 일부 몰표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한 지역구당 10만에서 20만 명의 유권자가 모이면 자연스러운 통계적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선거에 적용하면 본투표와 사전투표 득표율이 거의 같거나 1% 차이가 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그러나 실제로는 10% 이상 차이가 나는 사례도 있으며 이 경우 대수의 법칙에 어긋난 인원이 약 50명 정도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보수는 사전투표를 적게 하니 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장 박사는 보수 정권에서도 사전투표를 독려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보수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장재현 박사에 따르면 현재 선관위 전산관리 시스템은 지역구 선거 조작을 위한 N의 배수 시스템과 비례대표 선거 조작 등 조작과 날조로 점철되어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 조작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선관위 운영진의 경력이나 역량만으로는 제작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해당 시스템이 중국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관련된 7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재현 박사는 지금도 집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악법과 부정선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특히 65세 명예퇴직 이후 퇴직금을 받는 경찰, 군인,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자영업자 등 영세업자들의 퇴직금을 묶어놓는 악법과 지난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 박사는 소수 야당이지만 이런 집회에 나와 국민들에게 악법과 부정선거 문제를 알려야 하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전혀 일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장재현 박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6월 3일 대선에서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폭로했으며 이후 매일 오후 5시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관련 의혹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6월 3일 대선 사전투표 명단 1,540만 명 중 실제 투표자는 1,000만 명이 되지 않는다며 약 600만 표가 유령투표로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집회에서 사회를 맡은 이상로 박사 전 MBC 기자는 미국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직후 2020년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패배했다고 주장하며 수사하겠다고 밝혔다며 의조 운전면허증과 부정투표용지가 한국과 영국에서 제작되어 미국으로 전달됐고 당시 관련 과정이 은폐됐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부정선거 수사를 통해 한국과 중국 연관성도 밝혀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은 이날 지난 6월 30일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두 번째로 제기했다며 선거 무효 사유가 총 8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이 중 한 가지만 위반해도 선거는 무효가 되지만 중앙선관위는 23년 동안 거짓으로 관리했다고 국민에게 말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선거 재판은 180일 이내 판결이 나도록 국민이 압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성천 대표가 제기한 선거 무효 사유 8가지는 다음과 같다.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공직선거법 65조를 위반했다. 수작업 개표를 누락해 해킹과 조작 방지 절차를 무시했다.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가 빠졌다. 번호 없는 바코드를 넣어 개표를 방해했다. 개표장에서 참관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개표가 진행됐다. 사전투표가 공직선거법 148조, 158조를 위반했으며 관리관 도장을 직접 날인해야 하는 규정을 인쇄 날인으로 대체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심리 결과 외부 유출 발설로 무효 사유가 된다. 짐 로저스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며 선거 무효 사유가 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의혹이 아닙니다. 투표지에서 발견된 수많은 증거, 재판 과정에서 무시된 이의제기, 그리고 사전투표 관리 부실 등 모든 것이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선거를 방관할 수 없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은 결코 누군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관심과 감시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입니다. 끝까지 눈을 감지 말고 의혹을 묵과하지 말고 진실을 요구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